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그 수학 향상반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단원 수준별 평가 문제라고 되어 있고 1페이지 이제 기본 문제부터 나와 있죠. 1페이지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풀이하기 전에 문제 먼저 다 푸셨죠? 네, 문제를 먼저 다 풀고 그러고 나서 수강을 해야 됩니다. 보면서 지금만 푸시면 안 되고 먼저 반드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내가 푼 게 정확하게 풀었는지를 선생님 풀이하고 비교해 보면서, 왜냐하면 경우의 수 문제는 사람마다 풀이가 다를 수 있거든.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네. 왜 이렇게 풀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풀었지? 이렇게 계속 좀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늘어요. 그쵸?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 혹시 자기가 구한 답이 예를 들어 답 10인데 10, 내가 경우의 수가 내가 20개가 나왔어. 그럼 뭔가를 더 많이 구한 거잖아. 그럼 나는 어떤 조건을 빼먹고 있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반대로 답이 10인데 나는 5개밖에 못 찾았어. 난 5개가 나와서 5가 나와서 답이. 그럼 내가 뭔가를 덜 찾은 거잖아.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간과하고 있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내 답과 풀이의 답,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빼먹었고 혹은 뭘 생각을 못했는지, 어떤 조건들을 이제 좀 헤아리지 못했는지를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도 옛날에 그렇게 해서 실력을 많이 향상시켰던 것 같아. 반드시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 풀이와 여러분 풀이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풀이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단어는 특히 그래요. 풀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하여 6명이 원탁에 둘러앉으려고 한다. 자, 원탁에 둘러앉는다. 딱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원순열. 그거밖에 배운 게 없잖아. 그치? 자, 원순열이야. 원순열은 어떻게 구했더라? 10명을 원탁에 앉힌다. 몇 팩? 9팩이지. 그치? 1 빼야 되는 거 9팩. 예를 들면. 자, 근데 지금 6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여기까지 문제가 끝났으면 6 빼기 1이니까 5팩. 이 답이야.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웃하게 앉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웃한다 동그라미 치고, 이웃하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된다? 이웃하는 경우는 묶는다 쓰세요. 묶는다. 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4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웃한대요. 이웃하는 것은 묶는다. 묶어서 하나 취급하시면 되죠?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5명을 원형으로 배열해라. 몇 팩? 4팩. 끝났나요? 아니죠. 곱하기. 아버지, 어머니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리 바꿈 할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2 혹은 2팩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게 되네요.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4, 3, 2니까 4, 3, 12, 24, 48인가요? 네, 답은 48개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참고. 자, 지금요, 이웃하는 경우였지? 이웃하는 경우였는데, 이웃하는 경우 말고, 자, 이거 말고, 비교. 자, 마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마주 보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주 보는 경우. 자,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웃하는 경우는 묶는 거잖아. 묶는 거니까 4팩, 5명 되는 거니까 4팩. 그 다음에 곱하기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자리 바꿈할 수 있는 경우 2팩을 해주는 게 이웃하는 경우. 자, 그런데 마주 보는 경우는 어떻게 했더라? 마주 보는 경우. 이거 교과서에 있었죠? 마주 보는 경우는 어떻게 됐었어? 이렇게 있으면 6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리 잡고 앉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여기 앉았으면 어머니는 마주 보는 거니까 여기 앉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야? 한 가지였지. 그치? 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만 회전하면 모두 다 어떠니까? 일치하니까 한 가지였지. 그리고 남은 애들 4명인 거니까 몇 팩? 4팩 하고 끝나는 거였죠. 자, 여기에서 이웃하는 경우에는 곱하기 2가 있어요. 엄마, 아빠 자리 바꾸는 경우를 헤아려줘야 되는 거지만 마주 보는 경우에는 이걸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요 마주보는 요거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선생님의 강의 원순열로 돌아가셔서 이걸 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웃하는 경우는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지만 이웃하지 않고 마주보는 경우에는 자리 바꿈 곱하기 2팩이 없다. 요거 좀 유념해서 기억 좀 하시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서로 다른 빵 5개를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빈 바구니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서로 다른 빵, 자, 서로 다른의 밑줄 한번 쳐볼까요? 서로 다른 빵 5개, 서로 다른 밑줄.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빵 5개니까 1번 빵, 2번 빵, 3번 빵, 4번 빵, 5번 빵이라고 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 거기도 서로 다른 밑줄. 자, 바구니가 있어요. 네, 바구니 서로 다른 거니까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서로 다른 빵 5개를 서로 다른 바구니 3개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하는 건데, 자, 먼저, 자, 일단은 이거를 뽑아낼 때 우리가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어쨌든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복이 되냐, 순서가 중요하냐, 이거였잖아. 그치? 자, 일단은 중복해서 뽑을 수 있나요? 중복해서 뽑을 수 있죠. 왜냐하면 빵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와르르 넣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중복의 개념이 허용이 되는 거지. 중복의 개념이 허용이 안 된다면 1대1로 매칭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빈 바구니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고 우리가 빵을 하나의 바구니에 와르르 넣을 수 있다는 건 중복이라는 어떤 액션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자, 중복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순서는 중요할까요? 자, 빵을 먼저 뽑건 바구니를 먼저 뽑건 어쨌든 뽑히는 순서에 따라서 뭔가 그 차례대로 빵과 혹은 뭐 바구니랑 매칭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A를 먼저 뽑았다. 그러면 첫 번째 빵과 매칭이 될 거고. 예를 들어 3번 빵을 뽑았다. 그럼 첫 번째 바구니와 매칭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몇 번째 누구를 뽑느냐가 매칭의 순서가 달라지게 될 테니까 아, 순서도 중요하겠다라는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자, 중복도 되고 순서도 중요하다. 우리가 이걸 뭐라 불렀죠? 중복 순열이라고 불렀고 기호로 어떻게 썼냐면 N 파이 R이라고 썼고 계산은 N의 R제곱이라고 계산했었죠? 그쵸? 자, 그럼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본 수업 때 다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보셔야 돼요. 자, 본 수업 때 다 했어요. 자, N 파이 R인데 이제 N이 누구고 R이 누군지만 결정하면 돼.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지금 빵이 몇 개 있냐면 5개 있어. 바구니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숫자는 2개밖에 없으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야. 뭐거나 5파이 3이거나 아니면 3파이 5이거나 이 둘 중에 답이 있을 겁니다. 중복 순열이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5파이 3, 5개, 3개니까 5파이 3이거나 3파이 5거나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라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뭘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답은 3파이 5죠. 자,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5파이 3은 무슨 말이에요? 5파이 3은 5개에서 3개를 뽑자는 거야. 5개 중에 3개 선택하자. 그럼 5개. 그 대상이 누구야? 5개? 빵이잖아, 빵. 5개의 빵에서 3개를 끄집어내라는 거야. 빵 5개 중에서 3개 골라내라고. 몇 번 빵이 마음에 드세요? 뭐 3번 빵으로 볼까요? 극단적으로 2번 빵? 좋아요. 2번 빵이 마음에 든대요. 2번 빵을 3개 뽑겠습니다. 그럼 2번 빵, 2번 빵, 2번 빵을 뽑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 2번 빵이 차례대로 A 바구니에, B 바구니에, C 바구니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 안 되지. 이거 왜 말 안 돼? 2번 빵을 찢어야 될 거 아니야. 빵 다 찢어가지고 넣는 거잖아. 말 안 되죠. 그쵸? 자, 그러니까 3파이 5가 맞아요. 3파이 5는 왜 맞아요? 이거는 3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자는 거야. 그럼 3개가 누군데? 주인공이 누군데? 대상이 지금 누군데? 3개가 누군데? 누군데? 바구니잖아. 바구니를 5번 뽑아내라는 거야. 자, 극단적으로 뽑자. A, B, C 중에 어떤 바구니가 마음에 들어? C 바구니? 좋아.
C바구니만 발음이 좀 C바구니만 5번을 뽑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번 빵이 C바구니, 2번 빵이 C바구니, 3번 빵이 C바구니, 4번 빵이 C바구니, 5번 빵이 C바구니에 들어간다는 거지. 발음이 왜 이러니? 예,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말도 안 돼? 되지. 1, 2, 3, 4, 5번 바구니 빵을 C바구니에 뭐하러 넣는 거니까. 그 문제에서 빈 바구니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니까 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3파이 5가 되는 거고요. 3파이 5는 3의 5제곱이니까 답은 243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 이제 많이 헷갈려들 하셔서 제가 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팁하고 어디다 좀 써놓으실래요? 팁하고 지금 빵하고 바구니가 나왔으니까 빵하고 바구니로 합시다. 자, 빵이 있어요. 빵이 이렇게 있는데 빵이 이렇게 있는데 빵이요 서로 다 다른 종류의 빵이에요. 다른 종류의 빵 n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구니도 모두 달라요. 다른 바구니 R개가 있어요. 예, 서로 다른 빵 n개가 있고 서로 다른 바구니 R개가 있어요. 둘 다 달라요. 얘도 다르고 얘도 달라요. 그럴 때 경우에선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파이를 쓰게 되고요. n파이 R이 아니라 R파이 N이 되게 돼요. 예, 여기 바구니가 이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구니가 R파이 N. 예. 자, 근데 요거 비슷한 거 하나 많이 헷갈려 하는 거 있거든? 요거.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노란색으로. 자, 빵이 있어요. 빵이 이렇게 있는데, 같은 종류의 빵이에요. 같은 종류의 빵이 n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모두 다 몽땅 단팥빵이다. n개가 전부 다. 몽땅 소보로빵이다.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의 빵 n개가 있고, 대신에 바구니는 모두 달라요. 바구니는 달라요. 다른 종류의 바구니가 R개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경우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H를 쓰게 됩니다. H. 그래서 NHR이 아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 바뀌어서 RHN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모르면 나중에 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한번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RHN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면 파이고요. 같고 다르면 H가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은,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다른 거는, 그러니까 다를 파이니까 파이팅, 파이팅. 그러면 이제 되게 좀 약간 썩소 짚는 약간 시크한 애가, 갖다, H니까 갖다 치워. 그래서 또 긍정적인 아이가 다르니까, 파이팅! 그러면, 됐어, 필요 없어. 갖다 치워. 예, 그렇게, 암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서 푸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급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는 팁도 있다. 자, 됐고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자,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 문제네요. 자, 함수의 개수 문제예요. 자, A가 이렇게 있고요. A는 1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는데, B는 A, B, C예요. 자,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여기서 이러한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 문제는요. 자, 이거는 좀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함수의 개수는요, 써놓을까요? 반드시 공역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공역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공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화살을 쏘는 사람, 여기서 쏘는 거잖아. 화살을 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화살을 받는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화살을 쏘는 정의역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답을 잘 구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 풀 때 좀 힘들어요.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화살을 받는 쪽에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쉬운 문제지만 이런 문제부터 화살 받는 쪽에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단순한 문제죠. 자, 함수가 되려면 정역에서 공역을 향해서 화살을 한 번씩만 쏴야 되고요. 그쵸? 한 번씩만 쏴야 되고 빠짐없이 쏴야 돼요. 화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애한테, 다른 애한테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이제 화살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화살 받는 입장에서는 총 3개가 있죠. 3개 중에서 화살을 몇 번 받을까요? 2번 받겠죠. 왜 2번 받아요? 이 2개가 빠짐없이 그리고 한 번씩 화살을 쏠 테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3개 중에서 화살을 2번 받을 거야. 즉 3개 중에 공격 입장에서 3개 중에 화살을 받을 2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A, B, C 중에서 2개를 선택해 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화살을 받는 애들일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중복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순서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중복을 허락하는지부터 봅시다. 내가 A, B, C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했는데 예를 들어 A하고 A를 선택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1이 A한테 화살을 쐈다는 이야기고 2도 A한테 화살을 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되게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그러니까 중복 오케이. 자, 이제 순서가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자, 뽑을 때 순서가 중요한지. 자, 내가 A하고 B를 뽑았어요. 예를 들어 A하고 C 볼까요? A하고 C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1은 A한테 2는 C한테 화살을 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번엔 반대로요. C를 뽑고 여기다 쓸까요? C를 뽑고 A를 뽑았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이 C한테 2가 A한테 화살을 쏘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의 함수랑 이런 상황의 함수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니까 2개라고 인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2개인 거니까 이거는 뽑을 때 순서가 중요하구나. 순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죠? 중복 순열이라고 부르죠. 3개에서 2개 선택하는 중복 순열의 수. 기호 어떻게 쓰면 돼요? 3파이 2. 답은 뭐가 될까요? 3의 제곱. 답은 뭐가 될까요? 9 하고 나오게 됩니다. 답은 4번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자, 4번 볼까요? 4번 보시면 자, 텍스트에 있는 4개의 문자를 자, 일렬로 나열 밑줄. 자, 일렬로 나열한대요. 자, 일렬로 나열한다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2가지로 나뉘어져요. 그 일렬로 나열하는 거의 재료를, 그러니까 주어진 문자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모두 사용하는 것 중에서 전부 다 그 글씨가 다 다르면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이죠. 전부 다 글씨가 달라. 예를 들어서 10개의 문자가 있는데 10개의 문자를 일렬로 모두 나열하는데 그 10개가 전부 다 달라. 그러면 10팩토리얼이겠죠. 그런데 10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빠짐없이 모두 나열하는 건데 그 중에서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셔야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푸셔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또 이번엔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10개를 모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선택해서 일렬 나열하래요. 10개 중에 예를 들어 7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라.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 순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NPR을 써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NPEC, 이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눠주는 거 있잖아. 그치? 얘는 NPR.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렬로 나열해라 라는 말이 보이면 이런 식의 개념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텍스트로 가죠. 텍스트에 있는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래요. TXT. 자, 4개의 문자를 모두 나열할 거야. 그러면 팩토리얼. 이거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T가 똑같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겠네? 어떻게 될까? 4팩에서 똑같은 거 2개니까 2팩 나눠주면 얘는 답은 4, 3, 12 하고 나오게 됩니다. 해서 4번까지 풀어봤고요. 일단은 기본 문제까지 풀어봤고 이어서 표준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 문제.
문제 5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네 쌍의 부부가 앉으려고 할 때 부부끼리 한 변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인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원순열의 응용, 즉 탁자 순열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거 개념 모르시면 다시 개념 강의 보셔야 됩니다. 자, 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부부끼리 쌍쌍이 앉히고 싶다는 거야. 부부끼리 쌍쌍이 앉히고 싶으니까 한번 앉혀보자. 4명의 커플이 있어. 4커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쌍쌍이 앉힐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 한 커플은 여기 이렇게 앉아.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커플 여기 짝꿍이,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 짝꿍 내가 여기 앉았어. 내 짝꿍 어디 앉아야 되니? 내가 여기 앉으면 내 짝꿍은 여기 앉아야 되는 거야. 내 짝꿍이 여기 앉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똑같이 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짝꿍끼리, 그치? 똑같은 짝꿍끼리, 이런 식으로 4명의 짝꿍이 이렇게 있는데, 4명의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앉으라. 이게 쌍쌍이 앉아라 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부끼리 어떻게 돼? 부부끼리를 묶어줘야지. 부부끼리를 딱 묶어주는 거야. 그 이 부부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 놓고 나서 그럼 4덩어리가 되겠지? 이 4덩어리를 원순열로 돌리는 거지. 4명을 원순열로 돌리자. 몇 팩? 3팩. 맞지? 그런데 이 부부들끼리 서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얘도 바꿀 수 있고 얘도 바꿀 수 있잖아. 그럼 그때마다 곱하기 이어서 동시에 연이어. 그러니까 곱하기 짝꿍이 바꾸자. 파란색 짝꿍 바꾸고, 그 다음 빨간색 짝꿍 자리 바꾸고 2팩, 흰색 짝꿍 자리 바꾸고 곱하기 2팩, 노란색 짝꿍 자리 바꾸고 곱하기 2팩이겠죠. 전부 다 곱하기로 이어지죠? 왜냐하면 계속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연달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니까 이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은 얼마냐면 답은 96하고 나온다고 하네요.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보시면, 자, 남학생 5명 중 2명을 뽑아 여학생 4명과 함께 원탁에 앉힐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문제를 읽어가면서 쭉 문제가 이어지잖아. 그럼 그 문제대로 식을 생각해내시면 돼요. 볼까요? 남학생, 첫 번째 줄, 남학생 5명 중 2명을 뽑아. 여기까지 끊어보자. 그럼 얘를 식으로 써봐. 뭐라고 쓸래? 5명 중에 2명을 뽑으래. 뽑아봐. 뭐가 되겠어? 그래, OC이지. 지금 순서 중요하지 않잖아. 뽑으라며. 뽑았어. 남자애 2명이 나온 거야. 그지? 남자애 2명이, 나도 몰라. 뽑혔어. 남 뽑혔어. 그 남자애 2명이 여학생 4명과 함께, 여자애 4명이 있겠지. 여학생 4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여학생 4명과 함께 원탁에 앉히래. 그럼 얘네를 원순열 돌리라는 거잖아. 그런데 남학생이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 남학생 이웃하래. 어떻게 할 거야? 묶겠지. 묶을 거 아니야. 이거 아까 1번 문제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문제? 똑같잖아. 그치? 그럼 이거 한 덩어리 하나, 둘, 셋, 넷, 5개 덩어리로 보셔야 되고, 5개의 덩어리를 원탁에 앉히자. 몇 팩? 4팩이죠. 곱하기 남자끼리 서로 자리 바꿈할 수 있는 거니까 2팩 하시면 끝나게 되겠죠.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480 하고 나오게 됩니다. 됐고요. 자, 7번 문제인데요.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자, 칠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우리가 아까 풀었던 어떤 몇 번 문제와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아. 자, 빨리 캐치를 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 7번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 한번 봐봐. 뭐가 비슷할까? 몇 번이 비슷하지? 말해봐. 몇 번? 몇 번? 그래, 아까 2번 문제 했잖아. 그치? 2번 문제가 뭐였어? 다른 빵 5개를 다른 바구니 3개에 넣는 것. 이거 했었잖아. 지금 봐봐. 7번 문제. 서로 다른 물건을 세 상자 A, B, C에 넣는 거. 상자 A, B, C니까 다른 상자잖아. 다른 물건을 다른 상자에 넣는 것. 아까 했지? 뭐야? 다른 빵을 다른
바구니에 넣는 것. 똑같은 상황 아니야? 같은 문제야. 문제를 읽으시면서 아 이게 상황이 같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런데 넣으려고 한다. 빈 상자가 최대 한개가 되도록 넣는. 자 지금 다른 물건 4개가 있어요. 7번이고요. 자 다른 물건 4개가 있어요. 물건 4개가 이렇게 있고요. 다 달라요. 얘는 뭐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물건, 4번 물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자도 다 달라요. 상자는 3개가 있어요. 상자 3개 있고 A 상자, B 상자, C 상자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얘가 전부 다 다른 물건이라는 거고 이게 전부 다 다른 상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떠올라요? 자자, 파이팅! 파이예요, 파이. 맞아요, 파이예요, 파이고 문제 몇 번 풀다 보면 느낌이 오시죠? 몇 파이 몇? 3파이 4. 그치? 4파이 3은 안 돼. 3파이 4의 상황이야. 그치? 자,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이 붙었어. 빈 상자가 최대 한개가 되도록 이래. 자, 우리가 빈 상자를 볼까요? 빈 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헤아려 보자. 빈 상자는 제일 작게는 몇 개가 가능할까? 제일 작게는. 빈 상자는 0개 가능하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 빈 상자 없이 꽉 찰 수도 있겠지. 또 몇 개가는 빈 상자가 1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그 다음 또 몇 개가는 빈 상자가 2개 나올 수도 있겠지. 자, 빈 상자 3개 가능할까? 빈 상자 3개? 안 가능하지. 빈 상자 3개? 아니 상자가 3개밖에 없는데 빈 상자가 3개면 물건 아무것도 못 넣는 거잖아. 그건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경우는 빈 상자가 0개거나 1개거나 2개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빈 상자가 최대 1개였으면 좋겠대. 그럼 내가 원하는 경우는 이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 경우인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 경우의 경우의 수를 쓰고 요때의 경우의 수를 헤아려서 더해 나가셔도 돼요. 자, 그래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 경우에서 왜냐면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세는 걸 알고 있어. 왜? 자자 파이팅 3파이 4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전체의 경우에서 어떤 경우를 빼버리자. 빈 상자가 2개가 나오는 경우를 빼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죠. 그쵸? 이게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자, 전체는요, 3파이 4예요. 자, 4파이 3이 왜 아닌지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서 한번 해보시고 3파이 4에서 자, 빈 상자가 2개가 돼야 되는데 즉, 빈 상자가 2개가 되려면 A 상자에만 다 넣고 B, C에는 넣지 않거나 그러니까 A에다가 몰빵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B에다가 몰빵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어? C에다가 몰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게 각각의 빈 상자가 2개 나오는 경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상자에 몰빵하는 경우 하나, B 상자에 몰빵하는 경우 또 하나, C 상자에 몰빵하는 경우 또 하나 해서 3개의 경우를 빼줘야겠죠. 계산하시면 3의 4제곱에서 3을 빼는 거니까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78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81 마이너스 3 하시면 되겠죠. 답은 78. 요 7번 문제는 2번 문제하고 엮어가지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8번 문제를 봅시다. 자, 8번 문제를 또 딱 보면은 또 약간 익숙하셔야죠. 8번 무슨 문제예요? 함수 문제죠. 함수 문제 아까 풀었지? 아까 어디서 풀었어? 아까? 그렇지. 기본 문제 3번에서 풀었잖아. 같은 원리입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3번에서 조금 더 응용하는 것 뿐입니다. 자, 8번 문제로 갑시다. 자, 함수의 개수를 셀 때는 누구 입장에서 세야 된다고? 공역의 입장에서, 화살을 받는 애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쉽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x가 1, 2, 3, 4, 5가 있는데요. x에서 x로 가는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예요.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제 5파이 5가 되게 됩니다. 아까 연습했죠? 그렇죠? 3파이 2. 얘는 똑같으니까 5파이 5. 그래서 5의 5제곱 개수.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될 텐데 조건이 있죠.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자 f1은 1이 되면 안 된대요. 조건이 있네요. f1은요 1이 되면 안 된대요. 자 그럼 f1이 1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자. 무슨 말이야? 1은요 요 1은 누구한테 화살을 쏠 수 없어? 1한테는 화살을 쏠 수 없어요. 그쵸? 1이 1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면 안 된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화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화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1한테 화살을 받을 수 있는 애는 그럼 몇 명이 될까? 다시 1은 1한테 화살을 쏠 수가 없대. 그럼 화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한테 화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 4가지지. 2, 3, 4, 5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한테 화살을 받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4가지가 되게 돼요. 1한테 화살 받는 거. 왜? 1은 못 받으니까. 됐죠? 자, 그럼 같은 뜻으로 또 하나의 조건이 더 있죠. 뭐가 더 있어요? F5는 5가 되면 안 된다. F5는 5가 되면 안 된대요. 즉, 무슨 말이야? 5는 누구한테 화살 쏠 수가 없어? 5한테 화살 쏠 수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즉, 5한테, 공역 입장에서 5한테 화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몇 개가 5한테 화살을 받을 수가 있을까? 4개. 왜? 1, 2, 3, 4가 5한테 화살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 건 몇 가지냐면 4가지 경우가 되겠죠. 됐죠? 화살 받는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무슨 또 이야기가 있어요? 자, F2는요. 그 다음에 F2랑 F3은 같아야 한대요. F2와 F3은 그 값이 같아야 한답니다. 자, 그럼 남은 게 지금 누구냐면 어쨌든 1은 화살을 못 쐈을 거고 5도 화살 쐈을 거 아니야. 나머지는 2, 3, 4가 남았어. 2, 3, 4가 남았어. 그럼 또 공역의 입장에서 총 5개가 있는데 2, 3, 4한테 화살을 받아야 돼. 그럼 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내면 될까? 다시 막간을 이용해 칠판을 좀 지워놓고 끝나간다. 빨리. 네. 자, 다시. 자, F1. 그러니까 1한테 화살 받을 거 4개, 5한테 화살 받을 애들 4개 있다는 거 알았어. 그럼 이제 5개 중에서 2, 3, 4한테 화살 받을 놈을 선택하면 될 거 아니야. 5개 중에서 2, 3, 4가 화살을 쏠 거야. 그럼 1, 2, 3, 4, 5, 5개 중에서 넌 몇 개를 선택하면 될까? 3개? 3개? 3개가 화살 쏠 거니까 3개? 아니지. 2개만 뽑으면 돼. 2개만. 뭐라고요? 자, 저는요 5개의 공역 중에서 2개만 선택해 내시면 돼요. 왜죠? 2하고 3은 둘 다 똑같은 애한테 보낼 거 아니야. 화살 쏠 거 아니야. 2하고 3은 똑같은 애한테 화살 쏠 거니까 여기서 2개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4가 또 하나를 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5개의 공역 중에서 2개만 선택을 해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고려를 좀 하셔야죠.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한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아니죠. 여기 1, 2, 3, 4, 5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를 선택했어. 5. 그럼 5를 2번 선택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하고 4가 똑같은 거니까 5로 화살 쏘는 거고, 그 다음에 2하고 3 죄송합니다. 2하고 3이 똑같은 거죠. 2하고 3이 똑같이 화살 쏘기로 했으니까 5로 쏠 거고, 그 다음에 4도 5로 쏘는 거야. 괜찮지? 문제 조건이 뭐였어?
2하고 3만 똑같은 애로 보내면 돼. 4는 똑같은 애한테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돼. 그런 조건이 없잖아. 4에 대한 말은 없잖아. 4는 자유롭다고. 그러니까 동일한 5, 5를 두 번 뽑아도 괜찮아요. 중복돼요. 자, 순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이 5개 중에서 5, 4를 뽑았어. 5, 4를 뽑았다 치면 그럼 2하고 3은 똑같은 애한테 가기로 했으니까 2하고 3은 5로 화살을 쏠 거고 그 다음에 4는 4한테 화살을 쏘게 되겠지. 자, 반대로 이번에는 4하고 5를 뽑았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2하고 3이 똑같은 애한테 화살 쏘기로 했으니까 4한테 화살을 쏠 거고 그 다음에 4가 5한테 화살을 쏘게 되겠지. 자, 이 상황하고 이 상황이 같은 함수야?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카운트해야 되는 거니까 뽑을 때 순서를 고려해야겠네. 그래서 중복 순열이 되겠죠. 5개 중에 2개 선택하는 중복 순열의 합 뭐가 될까요? 5 파이 2가 되겠죠. 즉 5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예, 해서요. 끝났죠?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5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그 다음 나머지 2,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25가지. 얘를 전부 다 곱해 주시면, 왜? 동시에 다 선택하는 거니까 곱해 주시면 답은 400개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함수 문제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 어려운 문항으로 많이들 출제가 됩니다. 함수의 개수 헤아리는 거 반드시 좀 유념해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5개의 숫자 2, 2, 3, 5, 7을 일렬로 나열할 때, 자, 머릿속에서 일렬로 나열 떠오르셔야죠. 아까 일렬로 나열 정리했지? 몇 번에서 정리했어? 4번에서 정리했었어. 일렬 나열. 그치? 자, 일렬로 나열할 때 2, 2, 3, 5, 7. 아, 근데 같은 게 있네. 2가 2번 있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겠구나. 느낌 오셔야죠. 자, 7을 3번째 또는 4번째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첫 번째 5개의 수가 이렇게 있는데 7을 3번째 나열합시다. 여기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뭐가 쓰면 돼? 나머지에다가 2, 2, 3, 5를 쓰면 될 건데 2, 2, 3, 5가 순서가 막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팩. 나누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니까 2팩. 그래서 얘는 12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번엔 5개를 나열할 건데 4번째 7을 배열하래. 그럼 나머지는 요 나머지 칸에 2, 2, 3, 5를 배열하면 되는데 순서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야. 2, 2, 3, 5는 순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죠. 4팩이고 2가 2개 있으니까 2팩, 12개. 이 두 개는, 자, 여기 12, 12. 이 두 개는 아무리 처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7이 3번째에 있거나 또는 7이 4번째에 있는 거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24가지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고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6개의 문자 A, B, C, D, E, E를 사전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영어 사전 같은 거 찾아볼 때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A부터 시작해서 쭉 E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전식으로 쭉 배열할 때, 자, 모든 걸 다 쓰는 거지. 지금 6개의 문자 다 쓸 거야. 그러니까 일렬 배열인 거니까 이거는, 근데 2가 2번 들어가잖아. 2.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럴 때 70번째 문자열의 마지막 문자가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지금 A, B, C, D, E, 얘를 사전식으로 쭉 배열을 해 나갈 거야. 근데 70번째 수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니까 얘를 한번 쭉 배열을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자, A가 맨 앞에 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가 맨 앞에 있고 나머지 5개를 한번 배열해 보자. 그럼 제일 사전식 배열인 거니까 제일 처음 이제 이게 들어오겠지? A 다음에 B고 B 다음 C고 C 다음에 D고 D 다음에 E고 E 다음에 1 거니까, 그치? 얘가 첫 번째 문자일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막 순서를 바꾸면서 사전식으로 막 배열될 거 아니야. 그게 몇 개가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볼게.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 거니까 5팩인 거고, 그 다음 같은 게 2개 있지. 2팩. 얘는 5, 4, 3인 거니까 60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가 A일 때는 총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60개가 뚜악 하고 쭉 나열될 거야. 그게 A로 시작할 때. 그러면 B로 시작하는 가장 첫 문자는 뭘까? 사전식이니까 B가 시작됐으면 그 다음 작은 게 A, 그 다음에 C, 그 다음 D, 그 다음 E, 이게 B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자일 텐데 A로 시작하는 게 총 60개니까 얘가 바로 61번째 그 나열이라는 그 문자가 되겠지. 그 배열이 될 거야. 이게 61번째 배열이야.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야? 70번째야, 70번째. 이제 몇 개 안 남았잖아.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걸 잘 헤아려야 돼. 그래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요 A도 좀 고정을 하겠습니다. 요 B 박아놓고, B 딱 고정시키고, 그 다음 A도 딱 고정시켜놓고, 요 4개만 한번 배열을 한번 돌려보자. 요 4개만 배열을 막 돌리면 막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막 써지겠지? 그럼 4개니까 4팩. 그럼 나누기 똑같은 거 2개 있으니까 2팩. 그럼 4, 3이니까 12개. 그러니까 맨 앞이 B, 그 다음이 A 였을 때 그 문자열의 개수가 아마 12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12개. 그러니까 무슨 말이니? BA로 되고 BA가 고정되어 있고 맨 마지막의 수가 뭘까? B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B와 A는 딱 고정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게 뭐가 되겠어? 거꾸로 돼야 되는 거니까 2, 사전식에 거꾸로 온 거니까 D, C 얘가 제일 마지막 걸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12개가 있는 거니까 61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61번부터 시작해서 12개가 있는 거니까 얘가 몇 번째가 되는 거냐면 얘가 72번째 그런 문자가 되겠지. 그치? 이게 1개, 2개, 3개, 4개, 5개에서 이게 12개가 될 테니까 이게 72번째. 그럼 그 앞에는 누굴까? 그 앞에는 BA는 고정되어 있고 요것보다 하나 더 작았던 거 뭐가 될까? 요거 바뀌어야지. CD 얘가 71번째 얘가 71번째 그렇겠지? 그 다음 그 앞에 건 뭘까? B, A 2까지는 그대로 있을 거고 그 앞에 거는 CD 다 했으니까 요 E 다음에 작은 게 뭐냐면 D잖아. D 그 다음에 E가 먼저 나와야 되고 C 나오겠지. 얘가 70번째가 되겠네. 얘가 70번째. 70번째 마지막 문자 뭐가 되는 거냐면 C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12개란 말이야. 12개. 그러니까 61번째가 얘인 거니까 얘 마지막 거는 72번째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죠. 그럼 70번째가 될 테니까 마지막 문자는 C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네, 이어서 발전 문제 1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정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인 오각뿔의 각면을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밑면부터 색칠합시다. 밑면부터. 자, 넌 색깔 몇 개 가지고 있어요? 6개. 6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밑면에 칠하시면 돼요? 6개 중에 1개를 골라서 밑면에 칠하시면 되죠? 경우의 수는 6C 1, 6P 1, 다 좋아요. 자, 밑면 선택 6가지. 그리고 자, 나머지가 지금 몇 가지예요? 5가지의 색을 이제 돌리면 돼. 회전면 여기 면에다가 칠하면 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무슨 순열? 원순열 5개를 원형배열하자. 몇 팩? 4팩.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답은 144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인데요.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자, 7개의 숫자 1, 1, 2, 2, 3, 3, 3으로 만들 수 있는 뭐라고? 1, 1, 2, 2, 3, 3, 3으로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지금 나한테 총 숫자가 몇 개 있어요? 7개가 있죠. 그럼 나는 몇 개의 자리? 5자리의 정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야? 너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7개 중에서 그렇지, 사용할 5개를 먼저 뽑아야지. 다 쓰지 않을 거잖아.
그치? 7개 중에서 누구를 쓸지, 어떤 걸 쓸지를 뽑아내는 것. 그러니까 5개의 문자를 먼저 선택하는 것. 뭐라고? 네가 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일은 5개의 문자를 선택하는 것. 숫자라고 쓸까요? 숫자니까. 5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것.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 1, 2, 2, 3을 선택했다 쳐봐. 그럼 그걸 가지고서 네가 지금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11,223 뭐 이런 식으로. 뭐 거꾸로 하면 32,21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네가 할 일은 그 선택한 5개의 숫자를 가지고서 그 5개의 숫자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배열을 해야겠다가 네가 할 일의 전부야.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5개를 뽑읍시다. 그런데 막 1도 2개, 2도 2개, 3도 3개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7C5 이러면 안 되지. 자, 7C5라는 건 뭐냐면 이게 7개 있잖아. 이게 7개인데 7개니까 7개 중에 5개를 뽑자! 7C5! 안 된다고. 왜냐하면 7C5에서 기본 대전제가 뭐였냐면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서로 다른 5개를 뽑아내는 거야. 7개가 일단 다 달라야 되고 그 다 다른 7개 중에서 5개를 뽑을 때 그 5개마저도 다 다르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은 시작부터가 글러먹었어. 왜? 다 다른 7개가 아니야. 같은 게 있지. 이럴 때는요,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배운 게 없죠. 그쵸? 뭐 얘를 다 배열하는 것도 아니고 얘를 전부 다 배열하는 거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겠지만 얘를 다 배열하는 것도 아니고 5개를 그냥 뽑아야 되는 거잖아. 자, 이럴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도 표를 그려서 노가다를 띱니다. 예, 그냥 세는 거예요, 하나씩. 세는 건데, 그럼 애들이 막 그래요. 아, 선생님, 멋있게 막 문제를 풀어야지. 이걸 센다고요? 예, 세요. 수능 문제도 셉니다. 하나하나 셀 거야. 세 나가는데, 대신에 무작정 세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점으로 순서 있게 빠짐없이 차곡차곡 차례대로 세 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되려 어떤 뭐 7C5, 뭐 7P5 이런 걸 쓰는 것보다 학생들은 이렇게 세 나가는 걸 훨씬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어렵게 느껴져요. 지금부터 한번 세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셀 수도 있지만 좀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표를 이용할게요. 자, 표를 이용해서 5개의 숫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1이라는 숫자를 선발할 수도 있고 2라는 숫자를 선발할 수도 있고 3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개수를 쓸게요. 여기다 개수를 뭐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개수를. 자, 먼저 1은 2개가 있잖아.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다 써보자. 1 2개 썼어. 1 2개. 그럼 2는 다 써보자. 일단 큰 것부터 줄여나가려고. 2도 몇 개 쓸 수 있어? 2개 쓸 수 있지. 그럼 3은 몇 개 써야 될까요? 1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2개니까 1, 1, 2, 2, 3. 뭐 이런 것이겠지. 이런 거. 그치? 예를 들면 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1을 2개 쓰고요. 하나씩 줄여나가자. 차근차근 빠짐없이. 자, 2를 이번엔 1개만 쓰자. 1개 썼어. 그럼 3은 몇 개 써야 돼? 2개 써야겠지. 그치? 예를 들면 뭐야? 예를 들면 1, 1, 2, 3, 3 이런 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1을 2개 쓰자. 1을 2개 쓰고 2를 쓰지 말자. 0개 쓰자. 그럼 3은 몇 개? 3은 3개 쓰면 되겠지. 가능하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 1, 뭐 3, 3, 3 이런 거 아니겠어? 그치? 가능하지. 자, 또 뭐가 있을까? 자, 1이 2고 2개 쓰고 안 되지. 이제 끝났지? 1은 2개 쓰고 끝났네요. 2개 쓰면 끝났지? 다 있지. 자, 그럼 1을 1개 쓰는 거. 1을 1개 쓰고 2는 2개 쓰고 다 써보고. 그럼 3은 몇 개 쓸 수 있겠어? 3은 2개 쓸 수 있겠지. 얘 뭐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1, 2, 3, 3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치? 또 1 1개 쓰고 2 1개 쓰고 그럼 3 몇 개 쓰면 되겠어? 3은 3개 쓰면 되겠지. 가능하지? 가능.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2,
뭐 3, 3,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가능하지.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자, 이거 될까? 여기 한 개 쓰고, 요거 한 개 쓰고, 얘 0개 쓰고, 0개 쓰고, 얘 4개 쓰고.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3이 3개밖에 없잖아. 어떻게 4개를 쓰겠어?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1 한 개 쓰는 것도 끝났네. 한 개 쓰는 거 끝났고. 그럼 이제 뭐가 있겠어? 1 쓰지 말자. 1 쓰지 말자. 0개 쓰자. 그럼 2는 몇 개 쓰면 되겠어? 2 2개 다 쓰고. 3 몇 개? 3 3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2, 3, 3, 3 이런 게 되겠지. 또 있을까? 없어요. 다 썼죠. 자, 우리가 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마치 아까 사전식 하듯이 이것도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런 걸 잘해야 어려운 문제 잘 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건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이제 그 각각의 숫자를 뽑아냈다면 얘네들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배열해야겠지. 즉 1, 1, 2, 2, 3일 수도 있지만 얘가 거꾸로 될 수 있잖아. 3, 2, 2, 1, 1 11,223일 수도 있지만 32,211일 수도 있잖아. 얘네가 배열이 될 수 있다고. 그럼 이 5개를 배열하자. 5개를 일렬 배열. 이거 뭐가 떠올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써볼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게 뭐가 될까요? 5팩 이고요. 똑같은 거 있죠? 1, 2개, 2, 2개 있는 거니까 2팩, 2팩. 이거 실제로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30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30하고 나오고요. 얘도 몇 개일까요? 얘도 5개 중에 1, 2개, 3, 2개. 똑같겠지? 이 경우도 30개. 자, 그 다음에 얘도 1, 2, 2개, 3, 2개. 얘도 30개. 그 다음에 끝났나요? 예, 됐죠? 30개, 3개.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일 거야. 얘 보자. 얘도 11,333일 수도 있겠지만 33,311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배열하자. 5팩, 2팩, 3팩. 이게 되겠죠? 이게 계산하면 5, 4, 이게 얼마 되는 거야? 이거 10 하고 나오네. 10. 5, 4. 그쵸, 맞죠? 10.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2개, 3개. 5팩, 2팩, 3팩. 얘도 10. 10개. 자, 그 다음에, 요거. 1, 2, 3, 3.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5팩. 5팩에서 3, 3, 3이니까 3팩. 그럼 계산하면은 5, 4, 20이 되겠죠. 다 나왔죠? 다 나왔네요.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뭐가 되는가요? 30, 10, 30, 20, 10. 요걸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거거나 다 다른 경우인 거니까. 더해주면 30에 하나, 둘, 셋. 그러면은 90, 100. 이거 계산하면 130.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답을 제가 아직 안 했네요. 12번에 130. 맞네요. 자, 이렇게 답은 130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됐고요. 자, 13번 문제인데요. 자, 13번은 이제 그 최단거리 도로망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개념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 다음 프린트에 이제 그 개념지를 하나 제가 넣고요. 요거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문항을 푸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도로망 문제 개념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푸는 거 알려드려서 이 문제까지 같이 풀면서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고, 자, 채점을 좀 채점하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 향상반 하시는 친구들은 채점 나신 다음에 제가 채점 방법 알려드렸죠. 그쵸? 채점 나신 다음에 단톡방 혹은 개인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 문제 여러분이 뭘 틀렸는지 좀 보고 유사 문제가 있으면 숙제로 내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제가 지금 문제 푸는 짬짬이 여러 가지 팁 같은 거를 알려드렸거든. 그런 것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